오늘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4권입니다. 한국 책을 빌리러 갔는데 좀 흥미로워 보이는 영문 책들도 있어서 좀 빌려왔어요. 한 권은 니콤비 작가의 State of the Union이라는 책인데 한국에 번역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번역돼 있다면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제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은 두 남녀가 카운슬링을 하러 갑니다. 이제 가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씩 펍에 들러서 이제 잡담, 수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할까요? 위기를 맞은 부부가. 유머러스하고 재치있고 때로는 시니컬하게 어떤 남녀 간의 관계, 결혼 생활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려온 책은 배수아 작가님의 에세이스트의 책상이라는 책을 영문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데보라 스미스라는 번역가가 번역을 했고요. 이분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많은 소설들을 번역하신 분이죠.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또 K 문학이라는 장르가 또 하나의 장르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김사과 작가님의 더 나쁜 쪽으로라는 책을 빌려와서 이거는 거의 다 읽었어요. 왜냐면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정말 후딱 읽었는데 한 번 더 반납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김사과 작가님의 이 작품의 제목들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제가 원래 읽는 소설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그래가지고 좀 읽기를 미뤄두고 있었는데 역시나 좀 어둡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뼈를 때리는 뭔가 관점? 소설의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의 작품, 김사과 작가님의 어떤 작품 세계가 너무나 흥미로워서 김사과 작가님의 산문집이나 다른 소설집을 다 찾아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네, 팬이 되었어요. 이 책을 읽고. 두 번째로는 홍성수 교수님, 작가님의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그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 논란이 한국에서 이슈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쓰신 홍성수 교수님의 칼럼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워낙 온라인 서점이나 인터넷에 많이 노출이 된 책이어서 읽어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던 책인데 마침 퍼스 도서관에 있어서 빌려왔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노란색의 책을 빌려왔네요. 제가 1월부터 느낀 건데 책을 읽을수록 약간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예전에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내가 보기를 외면하려고 했던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소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거를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우울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 작가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뭐 교양, 예능.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우울증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 고발해야 되고 세상을 뭔가 비판적으로, 때로는 좀 비관적으로도 바라봐야 되고 365일 항상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하다 보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설책 읽다 보면 그래도 절망을 얘기하면서도 희망을 뭔가 얘기하는 게 또 소설의 또 다른 기능일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너무 크게 보여서 약간 이런 느낌?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뭔가 소설 속에 좀 어두운 이야기라도 유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좀 하거든요. 좀 밝은 소설과 적절히 섞어가면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기파라는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그 SF 소설인데요. 한 2년 전에 아몬드라는 소설을 읽고 난 이후로부터 스토리가 너무 재밌다. 이런 세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렇게 감탄하면서 본 책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저희 집 거실이에요. 소파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면 컨트라스트 조정할 수 있어. 근데 별 차이는 없다고. 왜? 데이. 데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A2 리프레시라는 게 있더라고.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더라? 실패. 그럼 공부가 필요하시겠는데. 여기 다 있던데. A2 리프레시. A2 리프레시 오늘 하면은 얘가 좀 빨라. 이게 좀 이제 많이 빨라. 근데 단상이 많이 남아. 영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모르는 거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고, 만약에 proclamation 이거 모르면은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나오잖아요. 딕셔너리 나와서 클릭하면은 풀 딕셔너리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뭐냐 포토 스크린. 네, 스크린. 네. 근데 다 까먹어요. 지금 책 추천해주세요. 책 추천이요? 위쳐 재밌어요. 판타지. 근데 게임 아니냐? 위쳐 게임도 있어요. 이거 안식 보기 너무 좋아. 화면 이딴만 하잖아. 잘한다. 잘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아. 오더블 좋아요. 오더블.
제가 2월에 쓴 독서 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2월에 독서 노트를 보면 글씨가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처음에는 글씨를 굉장히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썼어요. 이게 아무래도 무지 노트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글씨 크기를 얼만큼 해서 적어야 될지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체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크게 썼다가 여기 이 노트는 좀 글씨를 작게 쓰는 게 좀 깔끔하다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황금 물고기 여기서부터 글씨를 좀 크기를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이렇게 챕터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2월에는 긴축이라는 책을 1월 말에 읽었어요. 근데 사실 다 읽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책은 추천사만 읽어도 되게 유용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추천사의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읽을 수 있겠죠. 경제는 저에게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쓴 날짜를 이날은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읽기 좋은 이름 김혜란 작가님의 산문집을 읽고 이렇게 필사를 하고 또 느낀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니 정유정 작가님의 지니를 읽었고요. 내용을 요약해 봤어요. 내용을 요약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용의 핵심적인 큰 줄기만 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리뷰는 제가 큼직큼직하게 느꼈던 점에 대해서 써봤어요. 그래서 지니는 저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나, 특히 청년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왜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우울과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주인공이 여기 등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신랄 같은 희망도 결말에 제시된 소설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하고 보노보에 대한 엄청난 묘사, 마치 보노보의 몸에 들어갔다 나온 보노보는 이제 침팬지 영장류 계열의 이제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비슷한 영장류인데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생물,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하고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우리가 다른 생물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무엇보다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왜 이 책을 지금 읽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의 과거. 이 책은 제가 이미 작년에 읽었는데 너무 한국 책이 또 소설이 종이책이 읽고 싶어서 다시 한번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 저는 영화고 책이고 책을 2번, 3번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 번 읽으면 내용을 다 까먹게 되고 두 번째 읽을 때 굉장히 새로움을 느끼면서도 친숙함을 느끼죠.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새로우면서도 친숙한 기분.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내가 첫 번째 봤을 때는 못 봤던 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소설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어젯밤 꿈에 은희경 작가님이 나왔어요. 저한테 책 뭐 읽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제 꿈에 등장하셔서 그랬는데 왜 제가 이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리뷰를 이렇게 쭉 썼어요. 리뷰를 쭉 썼고 영상 앞에도 보셨던 것처럼 이제 시도 가끔 필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글씨는 제가 쓰고도 너무 잘 썼다.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별로 없어요. 항상 제 글씨랑 매일 쓰면서도 매일의 글씨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날은 유난히 제 마음에 들게 글씨를 썼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김사과 작가님 뼈 때리는 소설, 이 뼈 때리는 부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세상은 미학적인 가능성으로 차고 넘치고 그걸 잘만 이용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 아주 쿨한 방식으로. 버려진 공장은 박물관이 되고 버려진 아파트는 갤러리가 되고 버려진 발전소는 언더그라운드 클럽이 되지.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어? 바로 그걸 팔아버려. 그럼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힙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소설은 굉장히 혼나는 기분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이 베를린이고 뉴욕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저자가 거기에서 보이는 어떤 미학적으로 예쁜 것들, 개성 있어 보이는 것들, 힙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미워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찔리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서 뭔가 이방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소설들에 많이 공감을 해요. 이거는 파시의 인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읽으면 좀 우울해질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김사과 작가님과 황정은 작가님의 책을 동시에 읽었거든요. 이거는 거의 무슨 내 뇌 속의 도파민을 다 제거하는 듯한 독서. 근데 동시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황정은 작가님은 그 작가들이 선망하는 작가로도 뽑힌다 하잖아요. 작가들의 작가. 그럴 정도로 이 파시의 인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이 더 나쁜 쪽으로도 셌지만 이 파시의 인문은 또 다른 의미로 되게 센 소설이고요. 유머를 중간중간 좀 숨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읽고 두 번째는 그냥 독서노트를 쓴다고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가면서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 유머를 숨겨놓으셨는데 내가 못 찾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기파는 정말 스토리가 이제 재미있고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소설들은 제가 황금물고기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했던 것처럼 기파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얘가 우주선이에요. 고래 모양의 큰 우주선이 나오는데 이 기파라는 작품에 이 박혜우 작가님이 오르카호라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까요? 그러니까 이 오르카호라는 하나의 세계가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그 우주선의 내부 구조를 되게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최근에는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어떤 그 작품의 구조나 장소를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내용만 따라가고 뭐 캐릭터가 뭐 누가 나오고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책을 읽을 때도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와 어떤 시간적 장소적 배경을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훨씬 독서 경험이 풍부해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를 비우는 뇌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2월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기도 해요. 제가 명상, 불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뇌과학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화두를 던져줬던 뇌과학 책은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지금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쉬면 되는데 가만히 쉬지를 못하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뇌에도 두꺼비 짚을 다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뇌가 어떻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그거를 어떤 뇌과학,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뇌과학에서도 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텅 빈 상태라는
하는 거에를 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방법에 대한 답, 뭐 이런 걸 뚜렷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머릿속에 텅 빈 그 상태를 못 견뎌 하지? 이거를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만으로도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여기 제가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까 뇌를 비우려면 제가 두꺼비집을 내려야 된다, 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두꺼비집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시상이라고 해요. 이제 이 시상이 어떤 뇌의 문,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고양이가 유난히 이게 강해서 그 외부의 자극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또 자기가 필요한 상황이면은 동시에 빠르게 활성화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현재에 집중하는 어떤 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 참고로 이것은 욕조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자비, 사랑,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또 이것도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이 평정심이었어요. 이 평정심은 뇌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나 자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친숙하잖아요. 근데 평정심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래서 굉장히 더 흥미로운 거죠. 제가 읽었던 이 그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평정심이라는 것도 우리 뇌의 회로가 끊임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충동질을 하는데, 이제 평정심의 상태는 이 뇌가 뭔가에 계속 반응하고 자극을 원하고 이런 회로들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매정하고 무심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초연하고 무심하게 바라보면서도 차가운 것, 냉정한 것과는 또 다른,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말도 너무 예뻐서 적어놨어요. 마음에 오고 가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밤하늘의 별똥별이라고 생각하기,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정심이 중요한 이유를 스스로 계속 일깨우고,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정심이라는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어디다 이렇게 붙여놓으래요. 네. 일상 속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천천히 하고 말을 적게 하고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호흡에 집중하고 일상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어떤 사찰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렇게 종소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귀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상을 하는 것이 평정심을 기르는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1월과 2월에 읽은 책을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읽은 책을 다 정리한 건 아니고 뭔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책만 제가 정리를 한 거라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1월, 2월에 본 영화도 다 정리를 하고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목록으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2월 29일인데요. 네, 2월 뭐 특별하게 보내시거나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또 3월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